젠슨왕이 현대차 그룹이나 LG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로봇의 강자입니다. 중국하고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중국의 로봇 기업들에 들어가는 부품도 국내 로봇 부품사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점을 향해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는 구간인데 다시 로봇 회사들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썰도 돌았거든요. 사실 젠슨왕이 지분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돌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고.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로봇주가 주가 측면으로 보면 시장 코스피 또는 코스닥보다 훨씬 하회한 수준인데, 개별주 단으로 확실히 좀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 로보스타 이런 거는 뭐 100% 넘게 오른 반면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로보티즈라든지 뭐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부진한 상황이고, 정말 다행인 거는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급부상하면서 LG전자가 급부상하면서 이 대기업단의 대규모 투자, 즉 시가총액 뭐 2조, 1조, 4조짜리, 뭐 6조짜리 이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로봇 기업들이 혼자 힘겹게 움직였다면 아주 큰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죠. LG전자죠. 현대차, LG전자가 이제는 완전히 로봇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현대차는 로봇 팩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LG전자는 LG전자 자체가 로봇 사업도 하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로보티즈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로봇 기업들의 막강한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현대차 그룹이나 LG,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네이버가 로봇의 강자입니다. 네이버의 198745에 가보시면 로봇이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급격하게 피지컬 AI 부각되면서 피지컬 AI의 데이터를 어떤 하드웨어로 구현할 거냐,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현할 거다. 생성형 AI가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게 피지컬 AI고요. 상용화 피지컬 AI 상용화 이제 막 초입 국면이에요. 로봇이 인간의 언어와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물리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인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활용 범위가 서비스 단계에서 일부 가정, 뭐 청소 이쪽에서 완전히 이제 제조업으로 넘어오고 있죠. 자동차 공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업황은 지금 진짜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로보티즈나 원익홀딩스가 작년에 10배거가 됐기 때문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야, 그 로봇 좋아, 좋은 거 알겠고 산업 엄청 커질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숫자로 보여줘. 실적으로 보여줘. 근데 최근에 너무 재미난 게 로보티즈는 원래 흑자 전환했던 회사고요. 기존의 로봇 관련돼서 실적이 검증이 안 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기사 썰이 뜨면서 좀 주춤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실적인데요, 숫자가 추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드디어 컨센서스가 로봇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표 따로 피디님한테 보내드릴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추정이 안 됐는데 올해 40억 흑자 전환한대요. 그리고 내년에 120억, 28년도에 370억. 그러니까 이익이 진짜 이제 숫자가 찍힌다는 겁니다. 흑자 전환한다는 거고요. 이익이 2배씩 늘어나요. 40억에서 2배가 아니네, 이거 3배네요. 40억에서 120억, 370억. 매출도요, 600억에서 1300억에서 3000억.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구체적인 실적 추정치가 잡혔다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잡힌 건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12조짜리고 최근에 젠슨왕 딸이 두산 로보틱스 방문해가지고 화제가 됐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제 7조까지 사이즈가 커졌는데 여기도 실적이 없었거든요. 실적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130억 이익 난대. 물론 대봐야지 알아요. 근데 추정치가 생겼다는 거. 그러면 숫자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130억, 400억, 1000억. 얘네는 28년도에 1000억 영업이익 낸대요. 그리고 매출이 590억, 1280억, 2700 이렇게 커진대요. 로보티즈는 이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회사고, 숫자로 증명 못했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만 해도 매출이 117%, 111%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200% 넘게 250% 거기서 또 200% 성장한다고 하면 숫자가 이제 증명이 된다고 하면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 성장 초입 국면이죠. 그러니까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럼 선반영된 거에서 더 가려면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덩치가 큰 로봇 관련된 1등 회사 시가총액 1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2등 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정치에 따르면 2배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로봇주에 대한 그냥 막연히 기대감에서 실제 숫자가 찍히는 걸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저렇게 나온다고만 한다면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모든 액추에이터를 현대 모비스가 전담으로 다 만든다고 하고 관련된 물류는 현대 글로비스가 다 담당하고 현대차는 세계적인 로봇 회사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의 제작 생태계 로봇의 파운드리가 되겠다고 하고 LG전자는 자체 외에 로보티즈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어제 기사가 났어요. 로보티즈 플러스 대학의 로봇 연구소 그리고 산학연 정부기관 이런 데랑 협업해서 로봇의 뇌 개발을 한다고 해요. 두뇌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같은 거죠. LG전자, 현대차 그룹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가 30% 이상 지분 가져가면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고 하지만 기존의 개별 로봇 기업다 해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일부 로봇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되겠는데 중국의 로봇 기업들에 들어가는 부품도 국내 로봇 부품사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예 중국 로봇 부품사들이 아예 발을 못 붙인다는 거. 보안의 문제 때문에, 안보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중국 로봇 청소기가 데이터를 빼간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너무 불안해요. 트럼프가 중국 방중하고 나서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중국과 관련된 기념품 받은 거 다 버리라고 했죠. 그 정도로 상당히 중국에 대한 그게 있죠. 근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업체 걸 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심지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중국 밸류체인이 있는 거 다 빼라고 해서 로보티즈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로보티즈가 테슬라 옵티머스의 샘플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 로보티즈로만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앞으로 한국의 그 기술력 있는 SPG라든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도하고 있는 하이젠 RNM이라든지 다양한 로봇 회사들의 어떤 밸류체인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도 자체 중국 감속기나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검증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로보티즈가 올해만 해도 예를 들어 로보티즈 매출이 연간 700억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700억에 30% 이상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중화권에서 나는 매출이고요. 내년에 한 이제 무난하게 로보티즈가 내년에 이제 1000억 정도 매출 사이즈까지 커질 건데 거의 1000억 로보티즈 한번 매출 한번 보고 갈까요? 로보티즈가 내년에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한 로봇 회사죠. 로보티즈가 연초부터 보면 주가가 오른 건 없는데 빠지진 않아요. 참 높은 30만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1200억이네요. 1200억. 한 80% 증가 예상하는데 1200억대 매출 보면 중국발 유니트리, 유비테크 요 핵심 탑티어 중국의 탑티어 로봇 회사 들어가는 로봇 그 액추에이터 매출만 거의 400억에서 600억 정도 본대요. 그럼 뭐 40% 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중국 업체들,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로도 국내 이제 로봇 부품사들의 어떤 확장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특정 로봇 회사들로 쏠림은 있겠지만 그 쏠림 로봇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를 충분히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모멘텀이나 뭐가 있죠? 글로벌 모멘텀이나 실적으로 증명하는 본격적인 원년이 아마 내년 정도가 될 거다. 로봇 투자는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 지금 데이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진짜 잘하는 게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데이터 팩토링 사업을 하겠다. 우리 이제 데이터를 팔겠다. 로봇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이 데이터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그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이제 유니트리랑 유비테크가 탑티어인데, 중국 로봇 회사 가면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로봇 팔 이거 손에 끼고 실제로 데이터를 특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연구실 같은데 큰 데 가가지고 사람 뭐 몇백 명이 동작 인식하고 동작 센서에 연결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로보티즈 가면 로보티즈도 그걸 하거든요. 그 정도로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 싸움을 국내 일부 로봇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팩토링 본격적으로 27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로보티즈가 증명하는 그 생산 캐파 30만 대에서 300만 대 액추에이터 생산한다고 한대요. 300만 대. 근데 최근에 그게 조금 더 올랐어요. 2031년까지 510만 대 액추에이터. 2030년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로 글로벌 로봇 시장은 전년 대비 몇 프로씩 성장하냐면 35%씩, 좋게 보는 데는 50%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딱 지금의 시점은 실험실의 어떤 그냥 보여주기식 로봇이었다면 이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현장 배포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아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올해 8월 달인가 7월 달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겁니다. 가장 1등 업체 테슬라의 옵티머스. 거기는 알아서 밸류체인 다 수직 계열화 돼 있는데 일부 중국 거 들어가는 거 밸류체인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굳건하게 우리나라 관련된 밸류체인하고 아주 막역하게 물량을 늘리고 있는 거고, 피규어 AI 여기는 BMW 공장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뭐 우리 1시간에 한 대 이상 생산해 하니까 여기도 피규어 AI나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가 중국 업체들 보면서 사실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 중국 업체들의 어떤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올라오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실질적으로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뇌를 완전 플랫폼으로 해서 공급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슨토르 칩이랑 그루트 그리고 아이작심 요 세 가지를 로봇에 최적화된 어떤 생태계 환경을 줄 테니까 우리 생태계 안에서 놀아, 우리 생태계 안에서 마음껏 로봇을 개발해.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단축될 거야.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 뭐 AI 뭐 추론하고 이쪽으로는 사이즈가 커지긴 커질 건데, 말 그대로 이 제조업 현장에서 하드웨어 데이터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게임이 안 되니까 발빠르게 워낙 국내 기업들 뭐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이 초 제조업 강국이니까 우리나라랑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독일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게 딱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다음 타겟을 피지컬 AI로 보고 로봇에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해 줄 테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로봇을 개발해 한 거고, 그걸 만드는 제조업 파트너를 한국을 찍은 겁니다. 한국 대기업들을. 근데 거기서 제일 큰 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제조 공장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부품이 들어가고 수십만 인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걸 다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면 엄청난 거. 마지막으로 비싼 로봇의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쿠팡의 유니트리 치면 6천만 원대 로봇이 나오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이제 가격을 3천만 원대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1년에 3천만 원이면 그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올라가잖아요. 1년치가 아니라 지금 2년치 인건비 고용하는 거에 뽕을 뽑고도 남을 수준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 TCO를.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싸지고 있다. 아마 그게 내년 정도 되면 엄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막 3천만 원대 로봇, 5천만 원대 로봇, 1년 인건비를 뽑고도 남는. 네. 노조 없죠. 24시간 가동하죠. 뭐 불평불만 없죠. 사회적 문제 일으키지 않죠. 그럼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 산업 업황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중요한 아주 분기점에 있는데 업황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아직 뭐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점을 향해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는 구간인데 업황인데 사실은 업황과 주가는 당연히 괴리율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업황의 정점을 찍고 가면서 숫자가 미친 듯이 보여주면 다시 로봇 회사들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로봇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랑 끈끈한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자체가 제조업의 절대 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가에는 시간차는 걸리겠지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로봇주는 좀 진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국내 로봇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작년에 오니콜딩스랑 로보티즈가 텐베거가 됐는데 저는 여전히 시가총액 4조에 머물 회사는 아니다.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 생산 캐파도 1등. 그 다음에 로보티즈만큼 글로벌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도 없어요. 글로벌 고객사가 70개가 넘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숫자도 오히려 시가총액 1등, 2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보다 먼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팩토리 사업을 했다고 했고 데이터 팩토링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고 캐파도 증설하고 그런 썰도 돌았거든요. 사실 젠스랑이 로보티즈 지분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돌았는데 그 정도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나 글로벌 빅테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고 로보티즈가 아직은 시총 3, 4조 대 좀 어정쩡한 사이즈에 있는 것 같고 근데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그 개별 로봇 기업 중에서는 여전히 로보티즈가 경쟁력이 가장 있어 보이고 새롭게 아마 본다면 자동차 기업 어제 KB증권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갑자기 69만 원대로 낮추면서 지금의 주가 수준으로 해놨는데 그건 이제 자동차 밸류로 봐서 그런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현대차를 이제는 로봇 회사로 보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도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지금의 그 중요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필두로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생태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현대차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지만 로봇주로 현대차를 봐야 되고 현대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 오토에버가 같이 통합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의 뇌도 중요하지만 그 로봇의 뇌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시스템 제어하는 걸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거를 현대 오토에버가 하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갖고 있지만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요 3인방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시가총액도 크고 현대차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는 현대차 그룹을 로봇 관련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좋아 보이고 현대 오토에버도 좋아 보이고 현대 모비스도 좋아 보이는데 그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마침 그 현대차에서 ETF가 나왔거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차가 사실 타이거에서 현대차 그룹 플러스라는 ETF가 있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ETF인데요. 아직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1조가 좀 안 되는데 바로 요겁니다.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 여기에 보시면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현대오토에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아, LG CNS 이렇게 알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비중이 많고 현대모비스. 그래서 저라면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 방향성이 맞다고 보면 내가 진짜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에 대한 완벽한 분석은 어렵지만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의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우리나라 로보틱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거라고 보면 이런 현대차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를 ISA 계좌, 뭐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펀드,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이런 쪽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돼서 전 또 기대감이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우주 관련된 ETF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국내 로봇 관련된 ETF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로봇 회사나 다른 산업이랑 이렇게 짬뽕해서 해놓은 ETF는 많은데 순수하게 우리나라 코리아 휴머노이드 ETF 요거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타이거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ETF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로봇 관련된 산업 더 커지면 현대차가 키우면 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ETF 같은 그 상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빠르거든요. ETF 나오는 게.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개별주 로봇주가 막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로봇의 너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로봇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아 보여. 그러면 로봇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요거 보시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2등으로 들어가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지어 여기에 현대 오토에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LG CNS가 있네. LG CNS, 로보스타, 현대 무벡스, SPG, 뭐 하이젠 RM 다 들어 있어요. 이거를 사서 모으는 전략. 그러니까 개별 종목, 이게 로보티즈가 더 갈지, 두산 로보틱스가 더 갈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로봇은 좋아질 것 같으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것도 시총이 7천억밖에 안 돼요. 이게 일단 조 단위 사이즈로 커져야 됩니다. 이런 로봇 관련된 ETF 투자하는 전략 저는 좋은 전략이다. 사서 모으는 전략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로봇 산업은 앞으로 커질 건데 주가하고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그 시차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남이랑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포모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성장했는지, 내가 작년보다 성과가 좋았는지, 나빴으면 왜 나빴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계속 성장하셔야 되고, 최종 목적지는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내가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 멘탈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간 무던한 사람, 약간 뭐 T 성향이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종목이 5%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 될 종목이 막 20%, 25% 변동성이 생기면 사람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내가 감내하거나 즐길 수 없다면 아예 그냥 뭐라 그러죠? HTS나 MTS를 꺼두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 투자 원칙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 원칙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세우실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맞고 세우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성이나 남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묵묵히 내 목표를 향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라도 수익이 더 나서 성장했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단 뭐 1%라도 아니면 수익금이 커졌거나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 판단은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 참고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논리적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내가 당연히 나만의 판단 방법으로 검증하셔야 된다. 검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희망회로 긍정적인 부분 외에 리스크 요인은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그리고 리스크 요인을 더 얘기해주는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얘기를 훨씬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리스크를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매수매도 전략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내가 꼭대기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한 어깨쯤 오면 파시는 거. 그리고 내 목표 수익률이 도달하면 가차없이 파시는 거. 그리고 현금 비중 항상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레이스니까 중간에 쉽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주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좋은 상황이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 유튜브도 많이 참고하시고 구독 모델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탐욕 부리지 마시고 희망회로나 행복회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내 원칙과 판단과 기준에 따라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과 판단 기준부터 먼저 오늘 당장 이거 영상 보는 지금 시점부터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다뤄드리지 못했던 섹터 중에 앞으로 공부해 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꼭 제가 따로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